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1년 중국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006년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됩니다. 이정훈과 김수미는 부부였습니다. 정훈은 32세, 수미는 30세였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미가 불임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동의했습니다. 2006년 가을 첫 시술을 받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007년 봄 두 번째 시술을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수미가 임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2007년 12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행복했습니다. 민준은 건강했습니다. 잘 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둘째를 원했습니다. 다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2009년 여름 성공했습니다. 2010년 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민주는 3세, 서연은 신생아였습니다. 가족이 4명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셋째를 원했습니다. 민주는 6세, 서연은 3세였습니다. 또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3년 가을 성공했습니다. 2014년 여름 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민주는 7세, 서연은 4세, 지우는 신생아였습니다. 가족이 5명이 됐습니다. 정훈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미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민주는 14세, 중학생이었습니다. 서연은 11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우는 7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2명 서 있었습니다. 수미는 놀랐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정훈 씨 댁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수미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경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동 납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납치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사망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범인은 병원 간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중 여러 아이들의 행방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이 집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미와 정훈, 그리고 세 아이들의 DNA를 채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영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정훈이 퇴근했습니다. 수미가 말했습니다. 정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 5명은 병원에 갔습니다. DNA를 채취했습니다. 민준, 서연,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검사를 받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그냥 확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긴장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결과지였습니다. 민준의 DNA였습니다. 정훈, 수미와 일치율 0%였습니다.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경찰이 두 번째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DNA였습니다. 역시 일치율 0%였습니다.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세 번째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지우의 DNA였습니다. 역시 일치율 0%였습니다.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수미는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14년, 7년을 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2006년 민준이 태어났을 때 진짜 아이는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서연이 태어났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지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훈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진짜 아이들은 다른 가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미가 물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진짜 부모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역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훈과 수미가 참석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왔습니다. 민준의 진짜 부모였습니다. 박성우와 최은지 부부였습니다. 50대였습니다. 2007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성우와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진짜 부모도 왔습니다. 김태민과 이현주 부부였습니다. 40대였습니다. 2010년 딸을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1년을 슬퍼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태민과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의 진짜 부모도 왔습니다. 정민석과 한수진 부부였습니다. 30대였습니다. 2014년 딸을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7년을 울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과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6명의 부모가 앉았습니다. 정훈과 수미, 성우와 은지, 태민과 현주, 민석과 수진.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친부모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운 것은 양부모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4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복잡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14년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태민도 말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1년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울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11년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석도 말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년을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7년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정훈과 수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서연, 지우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정훈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병원에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부모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4세였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울었습니다. 11세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우는 7세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상담실이었습니다. 먼저 민준과 진짜 부모가 만났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성우와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을 봤습니다. 14세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물러났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이정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분 만남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서연과 진짜 부모였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태민과 현주가 봤습니다. 11세 딸이었습니다. 현주가 울었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현주가 안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거부했습니다. 엄마는 김수미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슬펐습니다. 다음은 지우와 진짜 부모였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석과 수진이 봤습니다. 7세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라고 불렀습니다. 지우는 수줍어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남이 끝났습니다. 법정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친권 분쟁이었습니다. 성우와 은지는 민준의 친권을 요구했습니다. 태민과 현주는 서연의 친권을 요구했습니다. 민석과 수지는 지우의 친권을 요구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반대했습니다. 15년, 11년, 7년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민했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인가? 피로 연결된 부모인가? 사랑으로 키운 부모인가?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아이들을 면담했습니다. 민주는 말했습니다. 이정훈과 김수미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14년을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말했습니다. 정훈과 수미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11년을 사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어렸습니다. 하지만 정훈과 수미를 찾았습니다. 판사는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친권은 정훈과 수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짜 부모들에게 면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우와 은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민과 현주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석과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훈과 수미의 진짜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3명 모두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14세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살았습니다. 양부모가 잘 키웠습니다. 정훈과 수미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낯설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이었습니다. 11세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역시 양부모가 잘 키웠습니다. 정훈과 수미를 만났습니다. 역시 어색했습니다. 세 번째는 딸이었습니다. 7세였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살았습니다.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정훈과 수미를 만났습니다. 역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복잡했습니다. 피로 연결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함께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민준, 서연, 지우와 계속 살았습니다. 진짜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친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0명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한 명당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총 25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민주는 17세가 됐습니다. 성우와 은지를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훈과 수미가 부모였습니다. 서연은 14세가 됐습니다. 태민과 현주를 만났습니다. 역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훈과 수미가 부모였습니다. 지우는 10세가 됐습니다. 민석과 수진을 만났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훈과 수미가 부모였습니다. 정훈과 수미의 진짜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훈과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피가 중요할까?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할까? 대답은 어려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